중등과학 하면서 배웠던 단원입니다. 일과 에너지예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ork, 그리고 그 단위는 에너지와 같은 단위라서 joule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쓴 단위, joule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해서, 정확하게는 요거 변위입니다. 물체의 위치 변화가 힘 방향으로 발생할 때를 우리는 일이라고 해요. 원래는 그래서 정확한 물리적 개념으로는 스칼라 곱이라 그래서 원래는 같은 방향끼리 곱한 것의 크기를 합한 것이 스칼라 곱입니다. 무슨 소리냐? 어떤 물체를요, 수평면에서 F에 힘을 주고 S만큼 이동을 시켰다 쳐요.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줬죠.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인 방향이 동일하잖아. 그럼 이때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W는 Fs.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볼게요. 물체에 힘을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줄 수도 있죠. 맞잖아. 힘 주는 방향은 자유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수평 방향으로 S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힘을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수평 방향의 힘 Fx, 수직 방향의 힘 Fy로. 그러고 나서 이 경우의 일은 같은 방향끼리 곱해서 더해라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이 경우 일의 양은 Fx 곱하기 S 더하기 Fy 곱하기 H0가 됩니다. 지금 근데 수직으로 올라간 힘이 그 이동 거리가 있어 없어? 위로 올라간 건 없죠? 높이 변화는 없잖아. 지금 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맞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fx는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뭐가 된다? f 코사인이 되니까 얘 계산은 fs 코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 통과까지 말하는 이 내용이 있잖아. W가 0인 조건. 일이양이 0이 되는 조건은 요 공식을 보면 되겠죠. 세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이동거리가 0이다. 이건 무슨 뜻이다? 이동하지 않았다. 두 번째, F가 0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준 힘이 0이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마찰이 없거나 중력이 없을 때 수평 등속도, 중력이 없을 때 수직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 자,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물체를 밀고 가는데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 내가 힘을 준 거냐? 아니죠. 손만 대고 따라가는 거잖아. 무중력 공간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다. 내가 들어 올린 거냐? 힘 준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0이 되고, 세 번째가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 즉 세타가 90도거나 270도일 때, 수직일 때 나오는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물체를 들어 올린 채로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기본적으로 요게 일이다라는 거예요. 응? 일단 요거 필기. 에너지 E. 얘도 단위가 줄이에요.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개념으로 일 에너지 원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부터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많이 쓰고 있는 개념. 우주라는 전체 집합에서 내가 실험을 하고 관심을 두는 영역을 이렇게 시스템이라 부르고, 그 나머지를 주위
서라운드라고 하는데, 일 에너지 원리란 무슨 소리냐? 자, 물리학에서 항상 중요한 거, 나의 위치는 항상 주위입니다. 내가 물체한테 힘을 줘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내 위치는 주변에 있죠? 움직이는 물체가 개가 된다는 거지. 응? 그럼 봐봐.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나라는 주위가 물체라는 개의 일을 해주게 되면,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주위에서 개로 일이라는 거를 해준 거잖아. 그지? 주위에서 개로 이렇게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개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개가 가지는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반대로 물체가 주위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번 사실 개가 주위에 일을 한 거잖아. 그러면 개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요. 대신에 어떻게 된다? 주위에서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역학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란 우리 중등 때 배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 응? 자, 첫 번째. 키네틱 에너지. 동적인 에너지라 그래서 이 K라고 씁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란 물체가 받은 알짜임이 해준 일의 양이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한번 볼까요?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일입니다. 풀이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어요. W는 F 곱하기 S예요. 선생님이 하는 타입은 이렇게 갑니다. F는 MAS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넘어갈 때 우리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을 써서 2분의 1M에 V제곱 빼기 V0 제곱으로 가서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는 게 요렇게 돼서 결국 운동 에너지라는 게 요렇게 된다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책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풀었죠. 여기 좀 더 식이 간편하고 이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다? 알짜임이 해준 일이다. 내가 물체한테 해준 일 중에 그 물체가 외부의 다른 힘과 상호적 교류를 하게 돼서 에너지를 받아가게 되면, 에너지에 손실이 생기면 내가 해준 일보다 운동 에너지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 포텐셜 에너지. 참고로 우리 중등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도 불렀는데, 포텐셜 에너지란 기본적으로 물체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중력이나 탄성력에 대해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에 혹은 외력이 물체한테 해준 마이너스 1의 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있잖아. 우리 첫 시간에 스칼라 벡터에 대해서 배웠잖아.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 1은 스칼라거든요. 공식적으로 물리량의 개념에서 1은 스칼라 개념이 맞아.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마이너스 취급합니다. 이 소리가 뭐냐? 이거야. 요거 한번 볼까요?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내가 얘를 위쪽으로 30N의 힘으로 몇 미터들 올리지? (5m) 들어 올렸다고 칠게요. 내가 저기다. 이거 좀 이따가 풀어주는 게 낫겠다, 일단. 자, 여기 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원래 일이라는 게 FS 그래프에서 FS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넓이가 1이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여기가 mg고 처음 높이, 나중 높이 하면 요게 델타 h가 되니까 요 넓이가 뭐가 된다?
W는 mg 델타 h인데 얘가 뭐가 된다? 동시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mg 델타 h, 그래서 중력 포텐셜은 mgh가 되죠. 요거만큼 일한 거니까. 중등에 안 나오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F는 kx에 대해서는 요렇게 나갈 거고, 여기가 x면 여기가 kx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뭐가 된다? 요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나오는 요 아래 도형의 넓이. 자, 일단 요거 필기 한번 해봐봐. 요쪽에다가 요거 지우고 이제 실제 문제 적용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방금 말한 거의 실예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자고. 내가 얘를 24N 할까? 24N 하면 되겠네. 24N의 힘으로 4m를 들어 올릴 거예요. 그때 24N의 힘을 일정하게 4m 동안 줬을 때 얘가 요 최고점에서 속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요 속력이 얼마냐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이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물체에 한 일의 양은 24N 곱하기 4m를 들어 올린 거잖아. 맞지? 그럼 몇 줄? 96줄이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힘이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 중력. G를 10으로 잡아가지고 중력이 20N 있잖아. 맞지? 요거 생각해 줘야 됩니다. 들어올릴 때는. 그러면 20N과 4m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방향이? 반대죠. 그럼 여기서 중력이 한 일은 이동거리 반대쪽이라서 마이너스 20N 곱하기 4m가 돼서 마이너스 80줄이 돼. 사실 요 문장 있잖아. 요 구조. 중력이 이물체한테 마이너스 80조의 일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짜임이 한 일은 16줄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그럼 물체가 중력에다가 한 일의 양은 결국 얼마가 된다? 20N 곱하기 4m라서 80줄이 되고 얘가 포텐셜 에너지에 저장이 된 거라고. 그리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결국 2kg짜리 물체한테 알짜임이 4N이 가해지죠. 맞지?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2m/s 제곱이 되죠. 맞지? 자, 기울기가 2고 여기가 4m가 되는 여기 V는 얼마냐? 응? 자, 여기가 V면 여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V가 되겠지? 맞나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4분의 V 제곱이 4m잖아. 맞죠? 그럼 V 제곱이 V는 4m가 되죠. 맞지? 4m/s 정확하게 단위. 응? 그러면은 요거 한번 봅시다. 얘 운동 에너지. 지금 질량 2kg이고 V가 4m/s니까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2의 4의 제곱이니까 몇 줄? 이렇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체가 받은 R자임이 해주는 일, 이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요. 중력이나 탄성력이 물체한테 하는 일,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중력이 물체한테 한 일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체가 중력한테 해준 일은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아까 우리 일 에너지 원리의 핵심이 뭐냐? 일을 해준다는 건 에너지를 넘겨준다는 거야. 그거만큼. 그러면 물체가 중력에다가 일을 했어. 그 말은 에너지를 누가 들고 있게 된다? 중력이 에너지를 들고 있게 되죠. 맞지? 물체가 만약에 용수철에다가 어떤 일을 했어. 그러면 에너지를 누가 들고 있게 된다? 용수철이 들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력, 중력이나 탄성력에다가 해준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힘, 마찰력에다가 해준 일은 뭐가 될까? 응? 그건 열 에너지가 됩니다. 일단 요 부분까지, 요건 필기 안 했죠? 요 부분 빨리 필기하세요. 하고 한번 싹 지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갈게.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 힘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때 보존력이라는 말과 비보존력이라는 말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보존력이라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보존이 가능한 힘을 말하고 중력과 탄성력이 거기에 속해요. 그 외에 비보존력, 마찰, 충돌, 공기 저항 등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작용활동 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의 그 총합이 보존이 되는 거고.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마찰이나 충돌, 저항 등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열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의 합계의 보존은 되지 않지만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 즉 총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자, 개념적으로만 일단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실제로 문제를 그래프 그려가면서 적을 거니까 이거 빨리 필기 좀 해봐봐.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시. 나한테 중등물리 들은 친구들은 이거 다 한 번씩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중요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에서 자유낙하시킬 거예요. 그럼 언제 제일 빠를까? 제일 빠른 순간은? 속력이 제일 빠른 순간은? 그치.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이 가장 빠른 속도 라지 V를 가지겠죠? 대신에 여기는 처음 속력이라서 얼마? 0이겠지. 대신에 여기는 뭐가 0이죠? 높이가 0이죠. 오케이? 그러면 자, 요런 생각을 해볼까요? 요 최고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mg 라지 h겠지. 맞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0의 제곱인데 0이잖아. 왜? 지금 안 움직이니까. 떨어지기 직전. 그죠? 바닥에서는 어떻죠? 지금? 이번에 위치 에너지가 mg, h가 제로라서 0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라지 V의 제곱이겠죠. 맞지? 자, 근데 우리 요런 생각해 봅시다. 떨어지는 어느 순간, 떨어지고 있는 어느 순간, 이 어떤 한 순간에 위치 에너지 EP1은 mg h1이겠죠. 밑에 남은 높이가 h1이니까, 그지? 얘 운동 에너지 이 k1은 2분의 1m v1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떨어지는 동안 외부랑, 즉 공기 저항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설명이 된다? 외부에 뭔가 일을 해야 에너지가 변할 거 아니야. 일 에너지의 핵심이 뭐예요?
1이라는 녀석이 에너지를 변화시킨다잖아. 근데 외부에 일 한 게 없잖아요. 떨어지는 동안. 특히 비보존력에다가 해준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거 두 개 합, 요거 두 개 합, 요거 두 개 합이 다 어때야 된다? 같다가 된다고요. 일한 게 없으니까 외부에. 그래서 일단 요 두 개가 같다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mg 라지 h 더하기 0이 mg 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다가 되죠? 응? 자, 동류항 정리. 같은 항끼리 모을게요. 0 넘기고 얘 넘겨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mg 라지 h 빼기 mg h1이 2분의 1 mv1 제곱 빼기 0이 된다고. 얘 설명해봐. 뭐야? 정체가. mg 라지 h 빼기 mg h1. 뭐? 맞는 것 같아서. 뭐? 크게 말해봐. 어차피 네 목소리는 녹음 안 됩니다. 마이크랑 멀어서. 뭐? 맞는 말 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요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잖아.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얘가 상징하는 말은 뭔데? 증가한 운동 에너지죠.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 이 둘이 같게 나타나진다라는 거. 그런데 자세히 보니 H 빼기 H1은 이게 mg H2죠. 얘가 2분의 1 mv1 제곱과 같다라는 뭔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문제 풀 때 되게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거 중등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에 뭐가 있냐면 EP1 대 EK1의 비율에 대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몇 배일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문제의 어느 순간을 지정해주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온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서는.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을 알아두면 좋겠다는 거지. 식은 결국 mg h1 대 2분의 1 mv1 제곱인데 그럼 이거를 계산해야 되냐? 문제에서 지정한 걸 찾으려고 계산하면 머리 아프잖아. 근데 우리 요게 어디 적혀 있다? 여기 적혀 있네. 맞죠? 그 말은 뭐다? 이게 mg h1 대 mg h2가 돼버려요. 결론이 뭐다? EP1 대 EK1은 사실 H1 대 H2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물체가 이동 중에
마찰력이 작용하는 케이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풀이 방법이요. 운동 에너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야. 어쨌거나 물체는 움직이는 중이니까 운동 에너지 중심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 질량의 높이가 내려온다. 물체가 내려올 때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플러스 하는 값으로 쓰면 돼요. 왜? 내려온 만큼 운동 에너지 늘어날 거 아니야. 맞지? 자, 물체가 높이가 올라간다. 뭐 비스듬하게 빗면으로 올라가든 옆으로 올라가든 어쨌거나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증가하는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마무리로 어떤 마찰이 있는 구간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나가야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F 곱하기 S만큼 운동 에너지를 빼면 돼요. 마찰력에 의해서 하는 일만큼 운동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실제로 요 개념을 가지고 되게 까다로웠던 수능 모의고사 문제 하나를 가볍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 찾는 걸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게 까다로웠던 거지 문제가 어려웠던 건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답률이 한 28%인가 29%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자기 실력으로 답 맞춘 사람이 10명에 1명이 안 된다는 소리죠. 정답률이 30%가 안 나온다는 소리는 왜? 오지선다 20%는 깔고 가야지. 맞죠? 그래서 일단 요거 빨리 필기. 문제 풀기 전에. 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중력 가속도가 10이고요. 1kg짜리 물체를 A에서부터 자유낙하시킬 거예요. 그냥 쭉 떨어뜨릴 겁니다. 삐뚤음하네. 자, 여기가 B 지점. 여기는 C 지점. 한 요점을 D 지점이라고 합시다. 같은 물체예요. 자, 요런 생각을 해볼까요? A와 C 사이에 위치 에너지 차이는 40줄이 나오고요. B랑 D 사이에선 위치 에너지 차이가 50줄이 나고요.
자유낙하니까 A일 때 속력은 0이었겠다. 그지? 이게 B일 때 속력, C일 때 속력, D일 때 속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C일 때 속력은 B일 때 속력의 2배입니다. 데이터를 줄 건 다 줬으니까 문제.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게? 두 번째. D 지점의 속력은 얼마게? 라는 문제예요.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막막하죠? 응? 뭐가 키냐면 이 문제의 키는 얘예요. 얘가 키입니다. 예, 역학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것은 뭐가 키인지 그 내용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찾는 노하우가 쌓이는 겁니다. 거기 밑에 폰 잡고 있으면 폰은 집어넣지요. 노하우가 쌓이는 겁니다. 자,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죠?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4배가 되지.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다는 소리는 뭘 의미하냐? 감소한 위치 에너지도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는 소리지. 자, 여기서 요까지 떨어진 거리와 여기서 요까지 떨어진 거리가 1대 4라는 소리예요. 근데 A에서 C까지가 40줄이야. 그러면 A, B 사이는 몇 줄이 된다? 여기는 10줄이 되죠. 그럼 요거 나왔네. 봐봐. mg 델타 h 1, 10 선분 AB가 얼마? 10줄이래요. 맞지? 그러면 선분 AB는 몇 미터? 1m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절로 D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으니까 10줄 더하기 50줄 해서 몇 줄? 60줄이 되겠지. A에서 D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여기서 요까지 10줄, 여기서 요까지 50줄이니까 60줄일 거 아니야. D의 운동 에너지가. 맞죠? 그러면 2분의 1, 질량 1, VD의 제곱이 60줄이니까 VD는 루트 120, 즉 2루트 30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는 거죠. 저항이 없는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속력의 비랑 높이의 비의 관계, 높이의 비가 위치 에너지의 비, 운동 에너지의 비가 되고 거기에 제곱을 씌우는 게 속력의 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기억하면 풀이가 간단하게 가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네, 삽질해야죠.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아까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참고로 얘가 2010년대 초반 문제 출제입니다. 즉 숫자 계산을 되게 많이 하던, 숫자로 정확한 값을 내던 시대의 수능 문제라면 얘는 2010년대 후반 20년 초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보다는 수식의 계산이 집중이 됩니다. 유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질량 m인 물체가 10m 위에서 굴러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경로에는 중간에 1m짜리 언덕에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의 길이는 L이에요. 자, 문제 잘 들으셔야 이해됩니다. 질량 M인 공을 10m에서 굴러 내려와서 이 공은 1m의 언덕을 올라가서 마찰력 구간 L을 지나고 다시 1m 언덕을 내려온 뒤에 반대편 언덕 H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공은 1m 언덕을 올라가서 (2분의 L에) 가서 멈춰요. 미지수 정말 많게 보이죠? 맞지? 마찰력도 얼마인지 안 줘. 길이도 얼마인지 안 줘. 여기 높이도 얼마인지 안 줘. 근데 문제는 얘가 몇 미터계를 물어보는 문제. 게다가 얘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치. 마찰력 구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 와중에 높이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는 식을 여기서 요까지 가는 걸로 식 하나, 여기서 요 중간까지 오는 걸로 식 하나를 만든 뒤에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마찰력에 대한 부분을 소거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그 풀이 순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식을 하나 세울 건데 중심이 뭐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마찰력이 있는 구간에서 문제 푸는 노하우. 뭐를 중심으로 생각해라? 운동에너지 변화를 중심으로 생각해라. 왜? 멈추면 얼마가 될 테니까? 0. 맞지? 자, 10m 내려옵니다. 물체 내려왔으니까 운동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얼마? 플러스 mg10.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온 거니까 플러스 10mg가 되겠지? 맞죠? 자, 1m 언덕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mg. 마찰력 지나갑니다. 마찰력 지나갈 때는 어느 쪽으로 지나가든 운동에너지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FL. 1m 내려옵니다. 플러스 mg. h만큼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mgh. 그래서 여기 일순간 멈추죠.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하면 얼마다? 0.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 우리는 요 두 개 날아간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까지 갑시다. 얼마만큼 내려온다? h만큼이지. 플러스 mgh. 1m 올라가죠? 1m 올라가지? 마이너스 mg. 그리고 얼마만 간다? 2분의 1만큼만 가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fl. 이것도 얼마? 0. 딱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나니까 요것만 어떻게 잘 날릴 수 있으면 풀릴 것 같은 식이 보이죠. 그지?
날리기 위해서 밑에다가 2를 곱해 볼게요. 아래쪽 식에. 그러면 플러스 EMGH 마이너스 EMG 마이너스 FL은 0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항인 마이너스 FL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저절로 날아갈 거고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럼 식을 정리하면 자 요거 플러스 12mg 요거 그러면 mg 날려버리면 12는 3h 따라서 h는 4m 요렇게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물론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해 준 이유는 이거보다 더 빨리 푸는 길이 하나가 더 있는 문제라서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처음부터 학생들이 보일 리가 없는 길이야. 왜냐면 나도 이거 문제 첫 번째 정상적으로 풀고 한 번 더 쳐다보다가 보이는 길이거든. 선생님도 모든 길이 한 방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같은 문제를 또 다른 길 없나 하고 보다가 가끔씩 보여. 모든 문제가 다 길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 그러니까 길은 여러 개인데 더 짧은 지름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사실.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언덕배기 문제들이 있잖아. 귀찮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밑에 1m를 덮어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가 몇 미터가 돼요, 이제? 9m가 되고, 여기는 몇 미터? h 빼기 1m가 되죠.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봐. 9m짜리로는, 위치 에너지로는 마찰력 구간을 한 번 반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지? h 빼기 1m로는 뭐 얼마밖에 못 가? 반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얘랑 몇 대 몇이다? 자, 9m로는 왔다가 여기까지 오잖아. 얘는 요거밖에 못 가잖아. 3대 1이 되지. 얘랑 3대 1이래. 그럼 얘가 얼마다? 그럼 h는 4. 끝. 대신에 요런 거는 그쵸? 죽도록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지. 계속 풀다 보면 보여요. 언젠가는. 야, 생각해봐. 내가 본격적으로 분필 먹은 시간만 해도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길걸? 학원에서 시작한 시간이? 그럼 내가 물리 문제를 푼 시간은 어떨까요?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게 쌓이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안 쌓여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보다 똑똑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막 암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보다 IQ 낮으면. IQ 150 넘으면 암산하세요. 아니면 쓰세요. 그리고 단위 꼭 잘 붙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푸는 거 조금 같이 좀 풀이 몇 개 보고 역학적 에너지 관련 문제 풀이를 좀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127번.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4kg인 수레의 60N의 힘으로 2m를 밀었다. 2m를 이동한 순간의 속력은, 자, 지금 요거 잘 봐봐. 4kg짜리 물체가 2m/s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해준 일의 양은 60N으로 2m를 민 거죠. 맞지? 그럼 봅시다. 현재
운동 에너지 처음 값이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8줄? 맞죠? 2분의 1, 4, 2 제곱이니까 8줄. 거기에 해준 일의 양이 120줄. 그러면은 요 두 개 합해야 되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는 128줄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뭐다? 2분의 1, 4, V 제곱이에요. 따라서 2 나누면 64, V는 8m/s가 되겠죠. 이건 뭐다?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만든다로 푼 거죠. 오케이? 자, 128번. 질량 2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5m에서 15m까지 옮겨 놓았다. 지면을 기준으로 5m짜리와 15m짜리의 물체가 얼마? 2kg짜리가 있고 G가 얼마다? 10이다. 기억.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그럼 실제로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몇 미터 올라간 거야? 10m 올라간 거잖아. 맞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2, 10, 200줄. 맞죠? MGH니까 200줄이다. 지면으로부터 15m의 선반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자, 기준하고 상관없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얘의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200줄이 되는 거야, 저절로. 어쨌거나 증가한 건 얼마다? 200줄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디귿. 지면으로부터 15m 기준으로 할 때 중력 포텐셜이, 여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은 빵줄이죠. 빵줄이지. 왜? 기준면에 붙어 있잖아. 높이 0이잖아.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300줄이겠죠. 맞지? 15m 높이니까.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빵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기준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129번.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에 매달린 공이 왕복 운동을 한다. 최대로 늘어난 길이가 A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EP다. 절반을 지날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자, 129번.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kx 제곱. 여기서 x는 늘어난 길이입니다. 그럼 이 문제대로면 원래의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a 제곱이잖아. 맞죠? 근데 뭐다? 새로 바뀐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에 2분의 a의 제곱이면 2분의 1 k a 제곱에 2분의 1의 제곱, 즉 얼마? 4분, 얘가 뭐야? EP잖아.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4분의 1 EP가 되겠죠. 길이가 반이면 탄성 포텐셜은 제곱으로 가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번. 130번.
12m 높이에서 2kg짜리 물체를 자유낙하시켰다. 자, 이거 아까 내가 가르쳐준 문제 쓰면 되죠. 문제 잘 봐봐. 전체 높이가 12m입니다. 질량이 2kg짜리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자, 기억. 3m를 지날 때,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자, 여기가 3m면 여기는 몇 미터예요? 9m지. 높이의 비율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라 그랬잖아. 위치랑 운동비가 몇 대 몇? 1대 3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의 4배다. 틀렸죠? 몇 배다? 3배답니다. 니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240줄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얘 포텐셜 에너지 몇 줄이에요? 2 곱하기 중력각도 10 곱하기 10이니까 240줄이 맞죠?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도 240줄이다? 맞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가야 되니까. 왜? 문제에 보면 공기 저항은 무시하라 돼 있죠. 보존된다는 소리다. 그지? 자, 131번.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 끝에 M을 놓고 X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았다. 분리되는 순간 구슬의 속도. 이거는 뭐야? 용수철에 저장한 탄성력 위치 에너지로 물체를 쏜 거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kx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으로 간 거라고. 그죠? 속도가 얼마냐 묻는데 2분의 1 같이 날리고 m 넘기면 v 제곱은 m분의 kx 제곱. 그럼 v는 루트 m분의 k의 x가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132번) 지표면 근처에서 연직으로 낙하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중력이 물체한 일은 B에서보다 작다. 중력이 물체한 일이 mgH잖아. A가 짧고 B가 기니까 B가 한 일이 더 많죠. 그럼 A가 작다가 맞지. A와 B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같다. 다르죠. 많이 떨어진 게 더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디귿.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B에서보다 작다? 틀렸죠. 왜 틀렸게? 그치.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둘 다 감소하지 않는다잖아. 자, 133번. 그림과 같은 높이 H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할 때 땅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절반인 속력의 몇 배냐?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요까지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 바닥에서 속력. 그럼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 mg 라지 h라고. 맞지? 그러면 m 날리고 2 넘기면 v는 루트 2gh가 되겠지? 이 지점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은 mg 2분의 h일 거 아니야. 떨어진 높이가 반이니까, 그지? 그러면 2분의 1 날리고 m 날리면 v 제곱은 루트gh가 되죠. 몇 배 차이다? 루트 2배 차이네. 맞지? 그죠? 제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1번
134번. 민수는 교실 바닥에 놓여있는 1kg인 책을 일정한 속력으로 2m에 올려놨다. 중력 가속도 10이다. 자, 민수가 책에 한 일의 양은 중력 곱하기 높이니까 1 곱하기 10 곱하기 2니까 20줄 맞죠? 그럼 선반 위에 올라간 책의 포텐셜 에너지는 20줄 맞죠? 자, 선반을 기준으로 하면 책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0이다가 아니죠. 자, 여기서 조심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랑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건 다른 이야기다. 그지? 그래서 D가 틀립니다. 135번. 한쪽을 병에 고정한 영수자를 마찰 없는 수평면에 놓고 줄을 매달아 O에서 B점까지 당겼다 놓으면 O점을 중심으로 A, B를 왕복 운동한다. 한마디로 A랑 B에서가 양쪽 끝에서 이렇게 튕기는 운동인 거잖아. 그죠? 자, 요건 좀 봅시다. 사실 우리가 진동운동에서 제일 양쪽 끝까지를 진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도 일종의 진동이나 파동이랑 같은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길이도 A가 되겠죠.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플러스 A의 값이 되겠지. 여기를 0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A 위치고 여기는 플러스 A 위치일 거 아니야. 위치상으로. 맞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얘는 2분의 1K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K의 A 제곱이고 얘가 0이란 말이야. 맞죠? 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양쪽 끝에서 여기서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고 가운데 지점에 제일 빠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요 크기랑 요 크기랑 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푸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은 A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맞죠? O를 지나 B를 향할 때 O를 지나 B를 향할 때 탄성 포텐셜은 증가하고 있죠. O에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아니죠. O가 최대죠. 탄성 포텐셜은 최소죠. 0이지. 이거 바뀐 겁니다. 운동이 0이고 탄성이 최대인 점은 양 끝점. 가운데 점은 뭐가? 운동이 최대, 탄성이 0. 양 끝점은 탄성이 최대, 운동이 0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6번. 질량이 5kg인 물체를 F를 작용해서 빗면을 따라 2m를 끌어올렸다. 빗면 높이는 1m다. (5kg) 2m 1m 1m 높이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죠? 5 곱하기 10 곱하기 1이라서 50줄이 되는 거 맞지? 그럼 F의 크기는 마찰력 없다 그랬으니까. 자, F 곱하기 2m, 내가 빗면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양이 얘가 돼야 되니까 F 곱하기 2m도 50줄. 따라서 F는 25N이 되면 되겠죠. 자, 빗면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 일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의 양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빗면 쓴다? 힘을 줄일 수 있어서. 힘이 적게 드니까. 137번.
10m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질 때 속력은? 자, 10m에서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려면 쉽게 말해서 5m 지점을 지날 때죠. 1대1이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은 그때 속력을 물어보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m, g, g 10으로 줬네. 5조. 맞지? 이게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자, 일단 질량 m 양쪽으로 날리고 2분의 1을 넘기면 여기가 10이 되겠지? 맞죠? v 제곱은 10의 제곱. 따라서 v는 10m/s. 138번. 철수가 줄과 도르래를 이용해서 지면에 놓여있는 10kg 물체를 일정한 힘으로 들어올린다. 자, 철수가 한 일은, 자, 138번은 이거 아까 우리 분류된 거 계산하는 거죠. 철수가 한 일은 요 표에서 나오죠. 120에 0.5m, 즉 6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물체가 올라간 거 봐봐. 10kg이 0.5m 올라갔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0.5니까 50줄만큼 위치 에너지가 가져간 거지. 마찰 무시하라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 된다? 1이 60줄, 포텐셜 에너지가 50줄.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10줄이 되겠죠? 몇 배? 5배. 됐지? 넘어가서 163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구슬이 EV에 있는 속력으로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차량에 운동한다. 속력이 V인 순간이다. 나에서 구슬의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비는 얼마냐? 자, 이건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총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의 질량, 물체 질량을 m이라고 칩시다. 속력이 얼마? 2v 제곱이 총 역학적 에너지죠. 같은 높이에서 운동하니까. 그럼 얼마가 돼? 따지면 2mv가 총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맞지? 근데 지금 속력이 V인, 속력 V인 순간의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맞지? 그 말은 뭐다? 전체의 4분의 1이지. 얘는 뭐다? 4분의 1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러면 그때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결국 2분의 3 mv 제곱이 탄성력의 에너지가 저장이 된 거라고. 그럼 몇 대 몇? 1대 3이 되겠죠. 요거랑 요거랑 몇 대 몇이냐 물어본 거니까. 4분의 3 역학적 에너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1대 3. 자, 164번. 자, 문제 잘 보세요. 마찰이 없는 빗면이라 그랬어요.
저항도 없어요. 빗면을 따라서 그 물체가 내려오면 물체가 내려온다라는 말 자체가 H의 감소잖아. 그럼 뭐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위치가 내려왔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할 테니까 증가하겠지.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는 외부의 마찰력이나 저항이나 충돌이 없었으니까 보존이 돼야 되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 운동 에너지 증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왜? 마찰 없어서. 165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를 X만큼 잡아당겼습니다. 요 당긴 그래프 봅시다. 당긴 게 0.5m, 그때 준 힘이 20N.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가 내가 한 일일 거 아니야. 몇 줄? 5줄. 왜?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m라서 5줄. 자, 이거 물체 당기는 동안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까요? 자, 힘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잡아당기고 있는데 늘어난 길이가 딱 맞아가.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이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힘의 크기가 일정에 같이 커지니까.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이라기고는 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등속도 운동일 수도 있고 등가속도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일단 용수철 탄성이 모르잖아. 등속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기억은 틀렸고. 니은. 용수철 상수는 자, 요거 기울기 값 찾으라는 건데 0.5m에 20N이라서 40N/m가 됩니다. 이거는 니은은 맞죠? 디귿. 그러면 용수철을 0.2m 늘린다면 자, 요 기울기가 40이잖아. 용수철을 0.2 늘리면 힘의 크기는 얼마? 8N이겠죠? 그때 요 삼각형 넓이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0.2니까 0.8줄이지. 맞죠? 디귿 맞아요. 자, 용수철을 0.1에서 0.2까지. 요거 좀 그림을 좀 크게 좀 옮겨 그려볼게요. 자, 0.2일 때 힘이 8N이잖아. 그럼 0.1일 때는 여기가 4N인데 지금 165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사다리꼴 넓이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다? 0.8줄이라 그랬잖아. 그럼 요거 넓이를 요렇게 잘라볼게요. 요 사다리꼴은 이 전체 삼각형의 4분의 3이네? 맞지? 그래서 0.6줄이 맞죠?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답입니다. 자, 166번. 일정한 힘으로 당겼더니 일정한 가속도로 올라왔다. 자, 일정한 가속도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은 내가 당긴 힘은 물체의 무게와 같아야 돼? 더 무거워야 돼? 내가 힘을 더 많이 줬으니까 가속도가 생기지. 같으면 가속도가 아니라 등속도로 올라왔겠죠. 그지? 그래서 기억 틀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죠. 나한테 일을 받으니까. 니은 맞고. 줄이 물체의 한 일만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아니죠. 운동 에너지 남아있죠. 지금 가속도 생겼댔잖아. 그러니까 디귿 틀리죠. 그래서 니은만 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테스트 치도록 할게요.